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41번째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네요.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것과는 별개로 동시에 잊지 마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즉,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루틴이 깨진다는 겁니다. 안 보던 사람을 봐야 되고 안 하던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환경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저는 변호사를 해온 지 거의 20년이 다 되었는데 이런 헐리데이 시즌이 되면 반드시 문제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에 형사적 측면에서 급증하는 특정 범죄들 위주로 오늘 한번 살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주로 법원 판결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누구나 쉽게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범죄가 됩니다. 평소보다 30-40% 이상 증가를 하는데 당장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요. 고향에 갔으니 친구들과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술을 드시게 되죠. 인간적으로 연휴 기간에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음주 적발은 항상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고 상대방의 신고로 적발되는 것이 거의 100%인데요. 이것은 단순 음주가 아니라 피해자가 있다는 뜻이니 평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 음주 운전이라면 10년 내 재범이냐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당장 입원이 2번째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연휴 때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것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고가 났으니 물건이 부서졌을 것이고 사람도 다쳤을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 다친 부분에 대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이 되는데 부상만 입힌다 할지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고려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객기를 부려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시는 그런 죄들도 많이 범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자인하는 것 플러스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처벌 수준이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운전할 사람이라면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술을 마셨다면 운전 못하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소주 한 잔 50ml 정도 되죠. 이 정도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즉 단속 수치를 돌파하게 됩니다. 맥주로는 한 캔도 채 안 됩니다. 대리운전도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겠지만 연휴 때에는 대리운전 수요도 폭증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진탕 마시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적발되시는 분들도 허다해요. 소주 한 병 분해하는데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린다는데 한 병만 드시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2병, 3병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딴에는 푹 잤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다음날 오후 조금 넘어서 측정해도 전부 단속 수치 이상 나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는 가정폭력 문제입니다. 오래간만에 모여서 좋기도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판례를 보면은 명절 당일이나 연휴 기간 가족 간의 폭력 사건이 평소보다 월등히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할 사람이 많아지고 참견할 일도 많아지고요. 또 서로 접촉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찰면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쓰라린 부분을 건드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러면 항상 말싸움이 먼저 일어나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물리력 행사가 수반되기도 하는 겁니다. 명절마다 살인사건이 보도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간단하게 폭행으로 끝나서 나중에 화해하는 것으로 형사사건화 되지 않게 정리되는 경우도 많지만 애초부터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상해의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 의사로 형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범위의 가족 간에는 그나마 화해의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 경험을 보면 일단 터진 문제는 이후에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역할 분담을 해라. 공평하게 해라.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런 대안이 제시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역할 분담하자는 대화를 하는 시점에서 이미 싸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상대방 입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그 즉시 적개심, 분노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누그러지는 심오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성립하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이게 명절하고 무슨 상관일까 싶으시죠? 그렇지만은 명절과 연휴 기간에 가족 모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잠자리가 바뀌었고요. 여러 가족, 여러 세대들이 한 방이나 한 집의 이곳저곳에서 널브러져서 자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사건은 명절 기간 중 친족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요. 명절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고요. 피해자가 미성년이라고 하면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먼저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친족관계의 성범죄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훨씬 무겁게 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처벌됩니다. 이렇게 되면 형벌이 정말 높고요. 성립하는 죄에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길 일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시면 되기는 하는데요. 거기서 입고 있던 옷이나 속옷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몸은 씻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겁니다. 그에 따라 조치하시면 되고요. 설마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번 명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런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보호하시고 조심하시고 스스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재산죄입니다. 명절 연휴에 많은 가정이 고향 방문이다, 해외여행이다 이런 식으로 집을 비웁니다. 그런데 그 집이 비었다는 것을 안다면 뜻한 바 있는 절도범들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보통은 집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서 귀중품을 들고 나와야지 라는 것이 원래의 예상인데 들어가 보면 예상치 못하게 넷플릭스와 함께 나홀로 명절을 보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마주치게 되면 절도가 강도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강도 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뜻한 바 있어서 담을 넘었다 할지라도 만약 집주인과 마주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그냥 잡히시기 바랍니다. 반면 집 떠나는 분들도 모든 창문과 그 문의 잠금을 확인하셔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4, 5층 이상 되는 분들은 베란다 쪽 창문을 방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12층 층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베란다 쪽도 문단속 잘 하시고요. 그리고 수십 세대가 있는데 우편함에 수거하지 않은 우편물이 가득 꽂혀 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가 봐도 빈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실 건 여행 나가시면서 정리하시고요.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부탁하시고 떠나시고요. 조명 타이머 같은 것을 설정하실 수 있는 환경에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초저녁 시간에는 자동으로 점등되게 하시고 특히 커튼은 완전히 닫아두면 해외 멀리 떠났다 이런 표시로 본다고 하니까 꼭 평소와 같이 해두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실내 와이파이 공유기도 꺼두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두시고요. 지금까지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절도, 강도 이거 빼놓고는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범죄 이거 모두 사실 술만 안 마시면 또는 최소한 적당히 마시는 것으로 자제하면 전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시고요. 절대 필름이 끊길 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오늘 언급했던 것들 중에 당사자 혼자서 처리하실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문가와 명절이 끝나는 대로 바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연휴,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